그 경비 아저씨, 뭔가 이상해. 평범한 아파트 경비가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한다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이 그가 오고 나서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다. 그날 밤 5인조 강도단이 아파트를 습격했을 때 우리는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다. 박인국이 청솔 아파트 경비로 부임한 건 지난 3월의 일이었다. 새로 오신 경비 아저씨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은 그를 평범한 경비원으로만 여겼다. 60대 초반의 나이,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깔끔한 유니폼 차림.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모습이 호감을 샀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그가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였다. 1204호에 미국 IT 기업 한국 지사장 가족이 이사를 왔다. 이삿짐을 나르던 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Where is the freight elevator? 아, 저기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던 박인국이 조용히 다가갔다. The freight elevator is located at the back of the building. I'll show you the way. 미국인 노동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You speak English? Yes, a little. 박인국은 능숙한 영어로 이삿짐 동선을 안내했다. 발음도 억양도 완벽했다. 심지어 미국식 표현까지 자연스러웠다. 1204호 주인인 IT 기업 지사장 제임스 앤더슨이 나타났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You have a perfect American accent. Where did you learn English? It was a long time ago. I learned it for work. Just for work? Your English is at a native level, and you even know business terminology. 박인국은 미소만 지었을 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803호에 사는 일본인 부부 다나카 켄지와 유키코가 귀중품 분실 사건으로 경찰서를 오가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 사람들 한국말 못해서 진술서 작성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관리소장이 한숨을 쉬었다. 통역사를 부르자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인국이었다. 경비 아저씨 일본어도 하세요? 조금 할 줄 압니다. 조금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박인국은 완벽한 일본어로 부부와 대화를 나눴다. 그것도 단순한 일상 회화가 아니라 법률 용어가 섞인 복잡한 진술 내용이었다. パクさん、信じられません。どこで日本語を習ったんですか？昔のことです。仕事で必要でした。 진술서 작성을 마친 뒤 박인국은 부부에게 조용히 조언했다. CCTV の視覚と動線を分析してみると、犯人はアパートの外部人ではない可能性が高いです。むしろ配達員を装った内部関係者かもしれません。 CCTV 사각지대와 동선을 분석해보니 범인은 아파트 외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배달원을 가장한 내부 관계자일 수 있습니다. どうしてそんなことがわかるんですか？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経験です。 경험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박인국의 추론대로 범인이 잡혔다. 택배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전문 절도범이었다. 901호에 사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교환교수 카를로스 페레즈는 한국 대학과의 학술 계약서 해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 조항이 스페인어로는 이런 뜻인데 한국어 번역이 미묘하게 달라요. 카를로스가 관리사무소에서 투덜거리고 있었다. 번역 회사에 맡기시는 게 시간이 없어요. 내일 아침까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때 박인국이 다가왔다. ¿Puedo ayudarle? 도와드릴까요? 카를로스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다. ¿Habla español? 스페인어 아세요? Sí, un poco. 네, 조금요. 박인국은 계약서를 살펴보더니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것도 학술 용어와 법률 용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Esta parte se refiere al Código Civil Español, artículo 1254. Pero en Corea corresponde al artículo 103 del Código Civil. Si modifica la expresión así, cumplirá con las leyes de ambos países. 이 부분은 스페인 민법 제1254조를 참고하신 것 같은데 한국 민법으로는 제103조에 해당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양국 법률에 모두 부합합니다. 카를로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Usted es abogado? 변호사이십니까? No, solo hice negocios internacionales hace mucho tiempo.
아니요, 그냥 옛날에 국제 무역을 했습니다. ¿Negocios? Imposible. Su conocimiento legal es profesional. 무역이요? 말도 안 돼요. 법률 지식이 전문가 수준인데요. 박인국은 또다시 미소만 지었다. 605호에 사는 중국 부동산 투자자 왕밍은 한국 부동산 투자 관련 세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한국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요. 왕밍이 관리사무소에서 한숨을 쉬고 있었다. 박인국이 그에게 다가가 중국어로 말을 걸었다. 我可以帮您吗？ 도와드릴까요? 你会说中文？ 중국어 하세요? 왕밍의 얼굴이 환해졌다. 会一点。 조금 합니다. 박인국은 한국 부동산 세법을 중국어로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까지. 根据韩国税法第104条，外国投资者需要注意这几点。 4%. 第二，如果持有超过2年再出售，可以享受税收优惠。 한국 세법 제104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이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취득세는 집값의 4%입니다. 둘째,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您的中文太好了，而且还懂这么专业的内容。您以前做什么工作？ 중국어가 정말 훌륭하시네요. 게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까지 아시다니.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以前做过国际贸易， 전에 국제 무역을 했습니다. 不只是贸易那么简单吧？您的知识水平太高了。 단순한 무역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식 수준이 너무 높으십니다. 박인국은 또다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까지 한다는데. 저도 봤어요. 어제는 태국 사람이랑도 대화하더라고요. 혹시 전직 외교관 아닐까요?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요. 대체 저분 정체가 뭘까요? 근데 너무 능력이 많은 것도 이상해요.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자동차, 동물까지. 관리소장 김영철도 궁금증을 참지 못했다. 박 경비님 실례지만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이것저것 했습니다. 이것저것이라니요? 언어만 4개 국어를 하시잖아요. 필요할 때 배웠습니다. 그럼 전직이? 별것 아닙니다. 그냥 경비일이 좋아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대답은 없었다. 902호에 사는 50대 주부 이순희 씨는 큰 고민이 있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 상황이었다. 경비 아저씨, 제가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법률 쪽은 아세요? 이순희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인국은 정확한 답을 내놓았다. 현재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채무액이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네. 그게 무슨... 대법원 2019년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 재산은 별도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부인 명의라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박인국은 A4 용지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건네주었다. 마치 변호사가 작성한 것처럼 체계적이었다. 이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1105호 김태수 한미영 부부는 결혼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었다. 서로 대화가 단절되고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갔다. 어느 날 저녁 한미영이 아파트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박인국이 조용히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으시는데요. 한미영은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과의 갈등, 소통의 부재, 외로움. 박인국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죠. 남편분도 힘드실 겁니다. 표현을 못할 뿐이죠.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도 비슷한 실수를 했으니까요. 박인국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다. 한 번만 더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겁니다. 당신이 왜 그래?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요. 그게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을 그냥 포기하기엔 아깝지 않습니까? 한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한미영 부부는 박인국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비 아저씨 말씀대로 했더니 남편이랑 진짜 오랜만에 제대로 대화했어요. 다행입니다. 혹시 전에 상담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 배운 겁니다. 704호에 사는 30대 직장인 최민주는 수입차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비소에서는 부품값만 3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했다. 이거 완전 바가지 아닌가요? 주차장에서 차를 살펴보던 최민준 옆으로 박인국이 지나가다 멈춰 섰다. 무슨 문제입니까?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정비소에서 엄청난 견적을 부르네요. 한번 봐도 될까요? 박인국은 본넷을 열고 엔진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몇 군데를 손으로 만져보더니 말했다. 타이밍 벨트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소리의 원인은 아마 텐셔너 풀리일 겁니다. 네. 그게 뭔데요? 부품값 5만 원 정도 하는 소모품입니다. 교체하면 소리 사라질 겁니다. 정말요? 정비소에서는 엔진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는데. 과잉 정비입니다. 이 차종은 제가 잘 압니다. 박인국은 차량 매뉴얼처럼 정확하게 문제점과 해결책을 설명했다. 경비 아저씨, 혹시 정비사 출신이세요? 아니요. 옛날에 차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만져봤을 뿐입니다. 최민주는 박인국의 조언대로 다른 정비소에 갔고 정확히 5만 원어치 부품 교체로 문제가 해결됐다. 어느 토요일 오후 1003호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으악 몽이가 숨을 안 쉬어요. 젊은 부부가 강아지를 안고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하지만 주말이라 동물병원은 문을 닫았고 응급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다. 어떡해 여보. 몽이가 죽으면 어떡해. 그때 박인국이 달려왔다. 제게 주세요. 박인국은 강아지를 받아들고 즉시 상태를 확인했다. 초콜릿 중독입니다. 얼마나 먹었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박인국은 신속하게 강아지의 입을 벌리고 목구멍을 확인했다. 그리고 특정 부위를 눌러 구토를 유도했다. 으액 하며 강아지가 토해내기 시작했다. 다행입니다. 많이 먹지는 않았네요. 박인국은 생리식 염수를 가져와 강아지에게 조금씩 먹이며 상태를 지켜봤다. 10분 후 강아지가 눈을 뜨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살았어요. 몽이가 살았어요. 부부는 울면서 박인국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혹시 수의 사셨어요? 아니요. 예전에 동물을 키워봤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응급처치 솜씨는 전문가 수준이었다. 주민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다. 특히 아파트 부녀회장 박순자 여사는 직접 나섰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범죄자라도 숨어 있는 거면 어쩌려고요? 순자 언니 그렇게까지? 아니, 저렇게 다재다능한 사람이 왜 경비를 하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박순자는 관리소장을 설득해 박인국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다. 이름 박인국. 생년월일 1963년 3월 15일. 학력 고졸. 경력 해외 무역업 경비원. 가족사항 배우자 사망. 자녀 1명 연락 두절. 이게 전부예요? 이력서가 너무 간단한데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도 깨끗하고요.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박순자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는 몇몇 주민들과 함께 박인국을 직접 추궁하기로 했다. 박 경비님, 우리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박순자를 비롯한 주민 5명이 경비실로 찾아왔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경비님 전직이 뭘까? 이력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경비를 합니까? 박인국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숨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는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젊었을 때 일만 했습니다. 가족은 뒷전이었죠. 박인국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무역업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팔았죠. 미국, 일본, 중남미, 중국. 여기저기 다니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럼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박인국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돈으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아내는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박인국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하지만 저는 해외 출장만 다녔습니다. 아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아내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그때 제 아들이 대학생이었는데 박인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고. 엄마가 죽어가는데 왜 곁에 없었느냐고. 그 이후로 아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벌써 15년째입니다. 박인국은 눈시울을 붉혔다. 저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나.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었구나. 그래서 경비 일을? 내 사람들 곁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못해준 것들을요. 박인국은 쓸쓸하게 웃었다. 제 아들도 어딘가 살고 있겠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제가 없으니까 다른 누군가라도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과거가 실망스러우시다면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요. 박순자가 손을 내저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했네요.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박인국을 의심하던 주민들은 오히려 그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주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다. 경비 아저씨, 이거 저희 집에서 만든 김치예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제가 법대생인데요. 나중에 변호사 되면 아들분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젊은 대학생 주민이 다가와 말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새벽 12시 30분 청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검은색 SUV 한 대가 조용히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건 복면을 쓴 5명의 남자들.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그중 한 명은 손에 권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1204호 미국인 집 현금과 귀금속이 상당하다는 정보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비는? 늙은이 하나. 문제없어. 그들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지하주차장 CCTV를 확인하던 박인국이 움직임을 포착했다. SUV 번호판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저 움직임. 박인국의 눈빛이 변했다. 수십 년간 훈련된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청솔 아파트입니다. 무장강도로 보이는 5명이 침입했습니다. 빠른 출동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100% 확실합니다. 권총으로 보이는 흉기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박인국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당황하거나 떨리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절대 대응하지 마시고 숨어 계세요. 하지만 박인국은 전화를 끊자마자 움직였다. 그는 경비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소형 스턴건과 최루 스프레이 그리고 접이식 단봉이었다. 5분. 너무 길다. 그 사이에 주민들이 다칠 수 있어. 박인국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강도들은 1204호 앞에 도착했다. 문 열어. 한 명이 전문적인 도구로 도어락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딸깍. 문이 열렸다. 들어가.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이었다. 서세요. 뒤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들이 돌아봤다. 경비 유니폼을 입은 6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뭐야, 이 늙은이? 리더가 비웃으며 권총을 들어 보였다.
할아버지, 여기서 본 거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가. 안 그러면 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겠군요. 박인국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뭐? 리더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다. 총구 모양과 무게 중심을 봤을 때 모형 권총입니다. 그것도 중국산 저가형. 이 새끼가 리더가 방아쇠를 당겼다. 철컥. 총성은 없었다. 박인국의 말대로 모형총이었다. 실제 무기 소지는 형량이 세니까 모형으로 위험만 하려던 거죠. 하지만 주거 침입과 강도 예비죄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미친 늙은이. 강도 2명이 달려들었다. 그 순간 박인국이 움직였다. 왼쪽에서 달려오는 강도의 팔을 정확히 잡은 박인국은 관절을 비틀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으악. 관절기. 그것도 군 특수부대에서나 쓰는 고급 기술이었다. 오른쪽 강도가 주먹을 날렸다. 박인국은 상체를 살짝 틀어 피하고 단봉으로 정확히 손목을 쳤다. 강도의 손에서 흉기가 떨어졌다. 박인국은 이어서 정확히 명치를 찔렀다. 강도는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박인국의 움직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는 마치 30대 무술가처럼 움직였다.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은 최루 스프레이로 무력화했다. 으악! 눈이! 마지막 남은 리더가 칼을 빼들었다. 죽여버린다. 리더가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박인국은 침착하게 칼의 궤적을 잃고 피했다. 그리고 단봉으로 손목을 정확히 때렸다. 칼이 떨어졌다. 박인국은 리더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다. 완벽한 제압술이었다. 끝났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2분. 5명의 강도를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다. 소란 소리에 몇몇 주민들이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에요? 저게. 주민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바닥에 쓰러진 5명의 강도들, 그리고 그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을 제압하고 있는 박인국. 그의 움직임은 전문가 그 자체였다. 경비 아저씨. 도대체? 그때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입니다. 여기입니다. 5명 모두 제압했습니다. 박인국은 침착하게 말했다. 경찰관들은 현장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분이서 5명을? 네. 어떻게? 옛날에 배운 게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파트는 발칵 뒤집혔다. 경비 아저씨가 강도 5명을 혼자 제압했다고? CCTV 영상 봤어요? 완전 액션 영화예요. 그 움직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형사가 박인국을 유심히 관찰했다. 박인국 씨. 혹시 전에 군 특수부대에 계셨습니까? 박인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형사는 자신의 상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이 사람 신원 조회 좀 더 정밀하게 해주세요. 일반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분 후 형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과장님. 네? 그게 무슨... 알겠습니다. 형사는 전화를 끊고 박인국을 다시 봤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박인국 씨. 아니, 박 선배님. 형사가 경례를 붙였다.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다. 무슨? 이분은 전직 국정원 블랙요원이십니다. 뭐라고요? 주민들이 일제히 놀랐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30년간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입니다. 신원이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박인국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일했습니다.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무역업자로 위장해서 전 세계를 다녔죠. 미국, 일본, 중남미, 중국. 정보 수집이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네.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어. 필수였습니다. 현지에서 완벽하게 섞여 살아야 했으니까요. 법률 지식은요? 국제법, 상법, 외교 협약. 다 알아야 했습니다. 계약서 하나에 국가 기밀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동차 수리는? 폭발물 해체 훈련을 받다 보면 기계 구조는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아내분과 아드님 이야기는? 박인국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건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박인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내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무역업자인 줄만 알았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상하이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작전 중이었죠.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박인국은 눈을 감았다. 아내는 제가 또 돈 벌러 갔구나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이니까요. 아드님도? 아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박인국이 쓸쓸하게 웃었다. 저는 국가를 지켰지만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날 오후 경비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박인국 씨 계십니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다. 제가 박인국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순간 박인국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네, 박준서입니다. 박인국의 아들이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관리소장이 재빨리 경비실 문을 닫아주었다. 어떻게 날 찾았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전직 국정원 요원 강도 5명 제압이라고. 준서가 쓴웃음을 지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기사에 나온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일하셨다는 걸.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실 때 왜 곁에 안 계셨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했냐고. 박인국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준서야. 국가 기밀 때문에 말도 못하셨죠?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준서가 눈물을 닦았다.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몰랐어요. 아니다. 그건 핑계일 뿐이야. 난 정말로. 아니에요, 아버지. 준서가 박인국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가족을 잃으셨죠. 그게 얼마나 아프셨을지 이제야 이해합니다. 준서야. 이제라도 같이 살아요. 제 아이. 아버지 손자도 만나셔야죠. 손자? 네. 3살 된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은 박인우.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박인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기자들한테 말할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아버지는 영웅이십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셨잖아요. 영웅이라니. 난 그저. 아니에요. 아버지는 진짜 영웅입니다. 준서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15년 만의 포옹이었다. 다음 날 아파트 주민들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박경비님 아들이 찾아왔대요. 정말요? 15년 만에? 뉴스 보고 찾아왔다나 봐요. 주민들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박순자는 부녀회 사람들을 모아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경비 아저씨한테 고마웠잖아요. 우리도 뭔가 해드려야죠. 그날 저녁 아파트 커뮤니티 룸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박경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박인국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준서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저희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아들로서 감사드립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미국인 제임스가 영어로 말했다. Mr. Park, if it weren't for you, our family could have been in great danger. The thieves were targeting our home. 박 선생님,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강도들이 우리 집을 노렸다고 하던데요.
일본인 부부 다나카 부부도 일본어로 고개를 끄덕였다. 私たちもパクさんのおかげで盗難事件を解決しました。 우리도 박 선생님 덕분에 도난 사건을 해결했어요. 스페인 교수 카를로스도 스페인어로 거들었다. Yo también iba a sufrir una gran pérdida, por el problema del contrato, pero el señor Park me ayudó a resolverlo. 저도 계약서 문제로 큰 손실을 볼 뻔했는데 박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중국인 왕밍도 중국어로 말했다. 我的房地产投资问题是朴先生帮我解决的。 저의 부동산 투자 문제도 박 씨가 도와주셔서 해결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순희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희 가족도 경비 아저씨 덕분에 파산을 면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미영 부부도 손을 잡고 말했다. 저희 부부도 이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경비 아저씨 조언 덕분에 다시 화해했어요. 최민준이 말했다. 저는 자동차 바가지 안 쓰게 해주셨고요. 강아지를 아는 젊은 부부도 말했다. 저희 몽이도 살려주셨어요. 주민들이 차례로 감사를 표했다. 박인국은 눈시울을 붉혔다. 제가 국가를 위해 30년을 일했지만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박인국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못해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제 아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박인국이 준서를 바라봤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은 박수를 쳤다. 박인국은 더 이상 청솔 아파트 경비가 아니었다. 아들 준서의 집에서 함께 살며 손자 진우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2번 청솔 아파트를 방문했다. 할아버지! 경비 아저씨. 주민들은 여전히 그를 반갑게 맞았다. 박인국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주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다. 때로는 외국인 주민들의 통역을 돕고 때로는 법률 상담을 해주었다. Grandpa, can you teach me English? 할아버지,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おじいさん、宿題を手伝ってください。 할아버지, 저 숙제 도와주세요. 아이들까지 그를 따랐다. 어느 날 아파트 입구에 작은 명패가 걸렸다. 청솔 아파트 명예주민 박인국 전 국정원 요원. 대한민국을 지킨 숨은 영웅. 주민들이 모금해서 만든 것이었다. 박인국은 그 명패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손자 진우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아니야, 진우야. 할아버지는 그냥 영웅 맞아요. 주민들이 일제히 말했다. 미국인 제임스가 영어로 말했다. You are a hero to all of us.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일본인 부부가 일본어로 덧붙였다. 私たちの人生を変えてくれた方です。 우리 삶을 바꿔준 분이에요. 박인국은 주민들을 둘러봤다. 모두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박인국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30년간 찾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는 손자를 안아 올렸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따뜻한 마음. 박인국의 목소리에 깊은 평화가 묻어났다.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시 운전대 앞에서, 마트 계산대 뒤에서 자신의 과거를 숨긴 채 묵묵히 다른 사람을 돕는 그들. 박인국은 30년간 국가를 지켰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아파트에서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돕고 가족과 함께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영웅의 삶이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옆집 이웃에게,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과 도움을 줄 때 당신도 영웅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경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만난 숨은 영웅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